아직 조명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무대 위, 한 남자가 무대 위에 섭니다. 조명이 들어오고 밝게 빛나는 그의 얼굴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시나요? 오늘은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빛나기까지 그 긴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사랑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2살,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이 소년은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트로트 신동이라 불렀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를 부르는 그 모습이 참 기특했나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어린 신동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재능을 보이지만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찬원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그것도 꽤 괜찮은 학과였죠. 부모님 입장에선 이제 안정적인 길을 걷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음악은 여전히 그의 전부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트로트에 대한 꿈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신동이라 불렸던 그 소녀는 이제 그저 수많은 오디션 지원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12년입니다. 그는 그렇게 12년을 기다렸습니다. 12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죠?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2020년 미스터트롯 오디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찬원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번에 오디션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무대 의상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옷을 사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짜리 정장과 50만 원짜리 정장 사이에서 어머니는 고민하셨습니다. 20만 원, 그 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렴한 쪽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철없던 청년 이찬원이 한 행동을 아십니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를 모른 척했답니다. 비싼 옷을 못 사주신 게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그랬던 걸까요? 훗날 그는 방송에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가 너무 후회돼요. 그 비싼 옷을 못 사주셔서 엄마가 너무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우셨답니다. 아들에게 좋은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셨던 겁니다. 그 한 벌의 옷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이찬원을 다시 마이크 앞에 서게 했습니다. 2020년 드디어 미스터트롯이라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두려웠습니다. 오디션 직전 그는 대만에서 등을 날리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제발 예선만이라도 통과하게 해주세요. 첫 방송만이라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선만이라도요. 1등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첫 방송의 얼굴이라도 비추고 싶었던 겁니다. 12년을 기다린 사람의 간절함이 이런 게 아닐까요? 첫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진또배기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전 촬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래가 끝나자마자 관객석에서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친구 참 맑다. 그 맑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그의 표정에서, 그의 태도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계산되지 않은, 꾸미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찬또배기라 불렀습니다. 진또배기를 부른 찬원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별명은 곧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은 계속됐고 이찬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종 결과 그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라는 타이틀을 얻었죠. 아름다울 미, 그에게 딱 맞는 한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진 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 아직도 무명 시절의 마음으로 노래해요. 여러분, 이찬원은 지금도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무명 시절 가장 힘들던 그 시간에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주지 못해 혼자 우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찬원은 팬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가족처럼 대합니다. 팬들이 쓴 편지를 직접 읽고 편지 속 사연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콘서트에서 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가수 흔하지 않죠.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도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20년간 운영하시던 막창집에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찬원을 보려고, 이찬원의 부모님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였죠. 하지만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단골 손님들은 오히려 불편해하셨고 부모님께서도 힘드셨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그 자리를 말이죠. 그때 이찬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겠습니다. 효자죠? 진짜 효자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와 팬들이 내 뒤에서 함께 노래해주는 것 같아요. 그 진심이 전해지기에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찬또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응원합니다. 이찬원이 부른 노래들을 떠올려 볼까요? 편의점, 참 좋은 사람, 시절 인연,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의 노래에는 거창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큰 포부도, 사랑의 열정을 외치는 드라마틱한 가사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이찬원의 목소리는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음을 뽐내지도 않고 복잡한 기술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진심을 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이기에 더 깊이 마음에 닿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속 오래된 추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첫사랑의 얼굴이 선명해지고 젊은 날의 부모님 모습이 그려지고 우리가 잊고 있던 따뜻한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그 밤, 친구와 함께 걷던 그 길, 아버지의 넓은 등, 어머니의 마른 손, 이찬원의 노래는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2025년 이찬원은 정규 2집 찬란을 발매했습니다. 찬란하다는 뜻이죠. 빛날 찬, 빛날 란. 이번 앨범에서 그는 트로트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리, 발라드,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트로트 가수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찬원은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컬리스트 이찬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12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재능이 없는 건가?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견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했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누군가가 이찬원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습니다. 외로운 밤을 보내는 누군가가 이찬원의 노래를 들으며 따뜻함을 느낍니다. 찬란한 그날까지 나는 내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출 거예요. 이찬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찬원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